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일기쓰기 혹은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수면 위로 정말 많이 드러나서 저는 진짜 최면요법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쓰다 보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밖으로 꺼내져요. 정말 신기하게. 뭔가 그런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이것들을 유도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밖으로 더 솔직하게 꺼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일기 쓰는 법을 어떻게 하면 사건 중심적이지 않은 일기를 쓰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주 좋은 답변이 될 것 같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의 이로움, 왜 글을 써야 되는지, 두 번째 어떤 글을 그러면 써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꾸준히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냥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감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짜증나, 아 몰라 그냥 싫어, 아 기분 나빠, 이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계속 할게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잘 모르는 채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뭉뚱그린 채로 뭔가를 잊은 채, 뭔가를 모르는 채 그냥 불쾌하고 왠지 싫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면 그 불쾌함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불쾌함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사실 습관처럼 막 질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이게 쭉 지나가고 어떤 사건들을 그 사이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만나면 내 마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건들에 탁탁탁탁탁 반응을 하면서 쓱 지나가요. 그냥 인생이,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내 마음은 자율주행 중인데 자율주행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록에 대한 이야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의 작동일지라는 것을 한번 써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각이라는 걸로 보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보고, 그리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는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감각이 머리로 전해지면 우리 머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느낀다. 근데 이 느낌은 2가지밖에 없어요. 좋다, 싫다,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접촉한다라고 하거든요. 대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내 감각기관이 대상을 인지를 해요. 고양이다. 그러면은 와 귀여워, 좋아 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를 내 눈이, 내 시각이라는 기관이 접촉했어. 그래서 머리로 들어가면 좋아, 귀여워 라는 반응을 하죠. 반대로 벌레를 봤어요. 다 선생님을 마주쳤어요. 그러면 눈으로 들어간 시각 정보가 머리에 도달하는 순간 아 싫어, 너무 징그러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뇌는 좋다, 싫다 이 2가지 느낌으로 모든 접촉하는 대상을 판단합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나는 이런 대상을 봤다, 혹은 이런 욕을 들었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하철에 앉았는데 옆자리 아저씨가 떡벌을 했어. 다리를 막 태평양처럼 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자리 아저씨의 뜨끈한 체온이 담긴 허벅지가 내 허벅지에 닿았어. 그래서 촉각으로 느꼈다.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까지
이게 계속해서 감각기관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좋다 싫다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자율주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은 자율주행을 계속해요. 살아가면서 눈으로, 귀로, 코로, 피부로 뭔가를 계속 느끼고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감각기관으로 무슨 정보든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머리는 계속해서 판단을 합니다.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이거 봤더니 좋아, 이거 싫어, 이거 만났어, 좋아, 이거 만났어, 싫어.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자동에 가까운 과정이죠. 바퀴벌레 본 다음에 바퀴벌레. 반짝거리는 저 등딱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싫어로 분류하겠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딱 마주치자마자 자동으로 싫어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자동주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딱 더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왜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왜일까? 라는 질문을 스톱해서 머릿속으로 굴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지만 제가 이거를 글로 써보자라고 하는 건 사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굴리면 이게 명쾌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뜬구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종이 위에 얹어놓고 글로 써버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막 흘러가는 걸 좀 멈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글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동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니 바퀴벌레 보고 징그러운 게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마음의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가 어떤 불안함, 불쾌함 이런 감정들을 살면서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앞날이 두려운 거, 회사 가기 무서운 거 이런 것들은 잘 모름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둠이라 해도 우리가 자기 전에 방에 불을 다 끄고 자잖아요. 내 방이 어둡다고 해서 내 방이 무섭나요?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방이 어두워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공간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방은 어두워도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미래를 알 수 없는 건 똑같고 어차피 오늘 내가 집 밖을 나서서 어떤 것이 내 감각기관에 접촉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기를 쓰든 안 쓰든 그거는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무서움, 불안함이 훨씬 적어지고 딱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구조로 내 마음이 돌아가는지를 알면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체를 알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다뤄낼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반응했어. 까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한테 너는 무능력해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나는 슬프다 라고 느꼈어. 그리고 어떻게 이 말을 해석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반응했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말대꾸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울고 술을 마셨어. 라든지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이 나한테 미친 영향과 그 중간에 내가 느낀 감정들과 해석을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적다 보면 이렇게 세세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서 우울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서 우울했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느꼈고 어떤 다른 회사에 가서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더 특별히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걸 괜찮아 하는데 나는 왜 여기에서 유독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질문에서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우리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때 아 몰라 짜증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내 감정은 뭐지? 라고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정확한 감정은 소외감, 분리감, 그리고 비참함 이쪽에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화를 내거나 울분을 터뜨리거나 이렇게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버림받은 기분,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확한 내 감정은 뭐지?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너 진짜 별로야 우리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겉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뭐야 나한테 저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 저 따위로 예의 없이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진짜 내 정확한 감정은 뭐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다 보면 나는 사랑받고 싶어 너한테. 나는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난 너한테 좋은 사람이길 원해.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서 진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정확한 내 감정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고 정확하게 구조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라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욕심이 좌절당했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집중이 날아가요. 나는 왜 괴로웠지? 아니 근데 그 사람 오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뭐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쓰다 보면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상황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외부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거잖아요. 저의 이제 진료실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보호자 앞에서 자신이 없고 보호자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을 느꼈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내 진료 실력을 더 늘려서 혹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더 늘려서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고 더 능력 있는 수의사가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해결될 거야 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객관적인 환경,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그쪽 방향으로 자동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요무새가 돼야 돼요. 외요. 애기들 한 4살, 5살 이렇게 되면은 말 이제 막 트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맨날 왜요? 하잖아요. 왜요?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이 왜요를 반복하는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왜 그거 사고 싶어? 왜 그거 싫어? 왜 나는 물건 사는 게 싫어? 왜 나는 물건 사는 게 좋아? 왜 나는 야식이 계속 땡길까?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야식을 먹을까? 왜 그 사람이 미울까? 왜 나는 그 일이 하기 싫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은 진짜 많은 발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게 좀 괴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감정에 좀 머물러 줘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근데 우리는 하루빨리 1초라도 빨리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왜요에서 꼬리를 물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다 다른 사건을 겪고 오늘은 이 사건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내일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모레는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었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뭐 돈을 많이 잃게 돼서 힘들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건 때문에 다양한 마음이 든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르고
제가 자주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점과 여러분이 자주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점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이 수능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처럼 너무 이제 훤히 다 보일 정도로 막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패턴이 눈에 싹 들어오면서 내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미움받기 싫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쪽으로 자꾸 수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명확하게 구조화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는 내 마음의 습관인지 내 마음의 습관에 따른 섣부른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상 깜깜한 불안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쓰기, 그래도 엄두가 안 나죠. 특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자면 도대체 이 기록을 어마어마하죠. 내 마음을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캐치해서 그걸 종이 위에 다 적어야 된다니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막막한데 글쓰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제가 뭔가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일 작게 제일 쉽게 생각해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쉬운 글로 습관부터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글쓰기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자면 감사일기 너무 좋고요. 필사하기 너무 좋고 한 줄 일기 쓰기 너무 좋아요. 감사일기는 저는 딱 3가지 근데 감사할 게 너무 많으면 4가지 정도를 하루를 정리할 때 씁니다. 3개, 4개 찾는 거 3분도 안 걸려요. 3분이 뭐야?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누구나 시도하실 수 있고요. 2번째, 필사. 필사는 뭐냐면 책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글을 그냥 베껴 쓰는 거죠. 필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 명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 쓰면서 좋은 문장을 조금 더 내 머릿속에 꾹꾹 눌러서 담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소중한 문장을 만났을 때 이 문장을 내 마음에 꼭 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사를 하면 좋고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그 문장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상의 효과가 있다고 느꼈어요. 3번째, 한 줄 일기 쓰는 건 뭐냐면 그 큰 노트 한 페이지에 1일부터 30일까지 그 넘버링을 해요. 한 줄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29, 30 이렇게 그래서 한 줄만 쓰는 거예요. 일기를 매일매일. 이건 뭐가 재밌냐면 월 말에 펼쳐서 쭉 읽어보면 한 달이 쭉 정리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한 줄만 써도 되니까 부담감이 덜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을 한 줄 평으로 딱 요약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지만 한 줄이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한 줄만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일기는 딱 여기까지예요. 알아차림까지가 한계거든요. 나 이런 생각을 했어 까지만 적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 와서 매일매일 뭐 저녁 시간에 적는 거 이런 거 다 좋지만 그 감정이 딱 일어난 순간에 적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만약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힘들어요. 힘든데 아까부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알아차린다면 딱 그 순간에 뭘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제가 실제로 이제 감정일기를 썼던 사건인데 이런 날이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한테 너무 막 짜증스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 애기한테 트라우마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훈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불쾌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는 막 울고 있고 이 상황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불쾌하고 솔직히 진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저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내 마음에 굉장히 격한 감정이 불쑥 올라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스스로도 놀라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저 여자아이한테 자기 딸한테 화를 낸 건데 그걸 지나가다가 들은 나는 왜 이렇게 큰 분노에 휩싸였을까를
라는 내 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딱 생긴 거죠. 여기가 딱 알아차림이 담겨져. 내 마음 왜 이러지? 난 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 라는 걸 딱 캐치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바로 적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우리가 제일 기록하기 쉬운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딱 적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소리치는 엄마를 봤는데 굉장히 불쾌했다. 여기까지만. 이게 딱 한 줄 일기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일기장에 적어도 되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집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이때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맞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복기를 하겠죠?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나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불편했던 걸까? 내가 욕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이렇게 불편했고 저 여자를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에 휩싸였던 걸까? 나는 혹시 저 딸의 입장에 나를 대입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나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라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은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깊이 더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재밌는 게 제가 한 줄만 쓰세요 라고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한 줄만 쓰기가 좀 힘들어요. 한 줄을 딱 쓰는데 한 줄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까지 요 딱 핵심적인 문장을 딱 적으면 한 번 적으면 그 뒤에가 줄줄줄줄 나와요. 한 줄 쓰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 라이브 초반에 최면 걸린 것 같다고 했잖아요. 최면 걸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의식 수준에 없었고 무의식 수준에만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눈 감고 줄줄줄줄 꼭 다른 사람이 와서 읊어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뒤가 맞게 예쁘고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우 이렇게 써야 돼요. 와르르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정말 의식의 흐름 그 자체로 그냥 써내려 가야 돼요. 문장 앞뒤가 안 맞아도 좋고 어법이 안 맞아도 좋고 다 좋으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쉬지 않고 쓰라고 하거든요. 쉬지 않고 펜을 놓지 않고 펜이 가는 대로 계속 쓰다 보면 한 장 그냥 쭉 채우는데 그걸 나중에 읽어보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이렇게 되거든요. 손글씨가 좋을까 타이핑이 좋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둘의 용도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방금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검열하지 않고 써나가는 것이 내 무의식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검열하지 않는 글쓰기를 할 때는 저의 경우에는 타이핑이 조금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타이핑은 손으로 쓰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빠르잖아요. 독수리 타법인 분도 계시겠지만 빠르게 쓰기 때문에 이걸 점검을 하지 않고 쭉 이어서 쓰면서 무의식이 확 이렇게 다 꺼내지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는 건 좀 곱씹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조금 더 곱씹고 싶을 때나 아니면 저는 필사할 때 손글씨 쓰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감사일기 같은 거 쓸 때도 생각을 꾹꾹 눌러서 하면서 꾹꾹 눌러 쓰는 게 좋으니까 감사일기도 손글씨로 쓰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더 이득인 부분이 있고 이거는 스스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난 이런 글을 쓸 때는 타이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글을 쓸 때는 손글씨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